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습니까? 2021년 6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방송은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죠. 돌풍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을 합해도 이준석 후보 지지율에 못 미치더라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원들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이제 6월 11일이죠. 그 사이에 이변이 없는 한은,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어떤 그 단일화라든가 또는 어떤 특별한 변수가 생겨서 어떤 그런 그 이변이 없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후보를 좋아하든 지지하든 또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은 지금의 흐름, 대세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준석 후보 돌풍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원인을 분석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준석 돌풍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영국의 그 데이비드 캐머런 그 총리가 있었죠. 그 분의 사례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하나의 그 참고하시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제 뒤에 보이는 지금 그 사진 영상에 이제 이분이죠. 얼굴 잘 생겼고요. 그 보수당 당 대표를, 그리고 당수, 그리고 영국 총리를 역임을 했죠. 이분이 보수당의 당수에 취임한 것이 언제냐 하면 2005년입니다. 2005년인데 이때 이 캐머런, 이분의 나이가 40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66년생인데 2005년 보수당 당수에 취임할 때가 39입니다. 30대죠. 40대도 안 됐죠. 지금 이준석 후보가 36인가요? 한 3살 정도 차이 나네요. 예. 근데 이때도 이분이 39살 나이로 당수로 취임할 때, 영국에서도 하나의 그 그 센세이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튼 큰 이슈가 되었죠. 특히 보수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영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그 구세주라고.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구세주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됐죠. 왜 그러냐면 이 캐머런, 이분이 보수당 당수로 취임한 2005년, 그때는 바로 이제 노동당 정권이었죠. 노동당. 예. 영국 좌파 정당 노동당 정권. 그래서 바로 그 1994년에 그 노동당 당수로 취임한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당의 혁신을 이끌었죠. 그래서 그 이념, 정책 이런 것을 우리로 따지면 좀 중도 쪽으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1997년 5월 1일 총선에서 이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 토니 블레어의 인기에 힘입어서 노동당은 2001년 두 번 2차 토니 블레어 정권을 또 만들게 되고요. 2005년도에는 3차 토니 블레어 정권을 또 만들게 되죠. 총선에서 다 승리를 해서. 특히 뭐 마지막 그 3차 토니 블레어 정권을 만든 그 총선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보수당은 이제 참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수당 그리고 보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뭐랄까요? 그 아주 낙심하고 정말 자전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캐머런 젊은 30대 캐머런 총리가 그때는 뭐 총리는 아니죠. 그 젊은 정치인이 딱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 보수당 당수가 되고 또 이분이 얼굴만 잘생긴 게 뿐만 아니라 가문, 그러니까 좋은 가문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뭐 알려진 바로는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뭐 왕위 계승권은 없는 친척이어서 아무튼 그런데 뭐 가문 좋고 그다음에 학벌 좋고 또 얼굴 잘생기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보수당으로서는 구세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 이런 외모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보수당을 이 낡은 이미지, 그리고 낡은 어떤 이런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정책 이런 것을 딱 확 바꿔버리는 그런 보수당의 개조를 이끌었다는 것이죠.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 이미지 이것이 이제 이 캐머런 당수가 이 보수당의 혁신의 일환으로서 뭐냐면 당 로고까지 바꾼 거예요. 이렇게 녹색으로 나무를 형상화한 거.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환경하면은 이런 고전적인 이미지로서는 그 보수당하고 맞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정책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분이 주창한 게 따뜻한 보수주의, 온정적인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대처리즘을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이데올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주장을 펼침으로써 아무튼 보수주의를 뭔가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캐머런 당수의 노력에 힘입어서 결국은 43세가 되는 2010년 5월 11일인가요? 그러니까 5월 그 총선에서 물론 그때는 이제 연정이었지만 아무튼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그 연정을 이끌어서 43세 영국 총리에 취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사임하기 전까지는 보수당 정권을 이끌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수당 정권의 어떤 그 집권을 이끌었던 이 캐머런, 이분이 이 보수당 당수가 된 그것도 결국 뭐냐? 보수당이 그러한 보수주의 그리고 보수당의 혁신을 바라는, 즉 변화라고 하는 변해라라고 하는 영국 국민의 민심에 부응한 결과이죠. 그래서 캐머런 이 40세도 안 되는
39세 캐머런 젊은 정치인이 당수가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런 민심에, 영국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지 않았다면 어렵겠죠. 40세도 안 되는 젊은 애송인을 과연 당수에 올라가게 했겠느냐. 결국은 민심에 순응을 해서 민심을 따라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준석 돌풍의 지지의 돌풍은 결국은 민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힘이 변해라, 환골탈태하라 라고 하는 그 민심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물론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기성 정치인과는 뭔가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언행을 보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것이 증폭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당부당, 그러니까 또 평가가 또 갈려지죠. 또 국민의힘 지지 내부에서도 뭐 싸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준석 후보 네가 그 아빠 찬스를 한 사람이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그 탄핵 또 찬성파 아니냐 또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유승민 또 전 국회의원 또 그쪽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거의 뭐 승리가 확실시되는,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정도로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민심,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는, 바뀌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중도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한 민심, 국민의힘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이 그것이 이준석 후보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민심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민심에 역행할 것인가. 6월 11일 그 결과가 어떨지, 그 결과에 따라서 과연 그 민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민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한번 뭐 나이 가지고 36이라고 하는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다. 영국에서도 캐머런 이분이 보수당 당수가 된 것은 39이다. 뭐 3살 차이입니다. 3살 차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는 뭐 그것이 무슨 뭐 선택의 어떤 기준이 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캐머런 총리의 케이스를 보면 그것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히려 민심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준석 돌풍의 그 배후에 있는 민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 그것이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 일고 있는 이준석 후보 돌풍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